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차원에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타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건 뉴저지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22명이 이미 걷어간 관세를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물류기업 페덱스는 대법 판결 후 대기업 중에선 처음으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미 동북부 일대를 강타한 가운데 오늘 밤부터 또다시 1에서 3인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기밀 문서를 불법 반출했다는 혐의를 수사한 특검 보고서가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영원히 공개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단 한 번의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시작될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헬მს브러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러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 차원에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연방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라 당장 오는 3월부터 SBA 대출 자격이 시민권자로만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이와 맞물릴 경우 한인 비즈니스 전반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일환으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길 원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 세탁이나 범죄 단속을 위해 고객 확인 제도에 따라 특정 정보를 요구해야 하지만 시민권 정보 수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비시민권자의 미국 내 계좌 개설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쿠시 대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 정책 관련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 행정부는 어떠한 정책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매체는 일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행정명령에 대한 검토가 은행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검토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 내 비시민권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전망입니다. 최근 연방중소기업청의 발표에 따라 오는 3월부터 SBA 대출 조건이 시민권자가 100% 소유한 업체로 한정되면서 한인 영주권자 사업주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A의 대표 프로그램인 7A 대출은 낮은 다운페이먼트와 긴 상환 기간으로 한인 중소기업 운영과 투자에 필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영주권자의 이용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따라 사업 인수, 매매, 건물 구입 등 기존 계획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 한인들은 전액 현금으로 시작하거나 시민권자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은행 수익과 지역 한인 비즈니스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건 뉴저지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투표소 인근 이민 단속을 막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각 주정부와의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까지 장기화되면서 그 불편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와 주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셰릴 주지사가 서명한 행정명령 12호가 소송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 명령은 아이스, 즉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주 소유 시설을 단속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민들이 아이스 단속 장면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펜 본디 법무장관은 주정부가 연방이민 단속을 방해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셰릴 주지사 측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연방법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의회는 투표소 인근에서 아이스를 포함한 연방 단속요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자들은 단속요원의 존재 자체가 유권자들의 발길을 투표소에서 끊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민단속은 연방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두고 헌법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법안은 현재 주의회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주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이민당국은 인력과 장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스의 무기 장비 구매 비용은 1년 만에 360% 폭증해 7,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정밀 장총과 권총 2,500만 달러 규모의 비살상 무기 3천만 달러 상당의 탄약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요원 수도 10,000명에서 22,0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크리스티논 국토안보부 장관은 셧다운이 국가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방과 주정부의 갈등이 법정과 의회, 공항 검색대 곳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적 정치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은 이미 걷어간 관세를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물류기업 페덱스는 대기업 중 처음으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먼저 민주당이 관세 환급 입법에 나섰습니다.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22명은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 등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180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환불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의 주머니에서 한 가정당 1,700달러가 넘는 돈을 가져갔다며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서명한 새 글로벌 관세는 오늘 오전 0시 1분을 기해 10%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아 일단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법적 대응도 본격화됐습니다. 물류기업 페덱스는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대기업 중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앞서 코스트코, 리복, 푸마 등 약 1,000곳의 기업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전문가들은 환급 요구액이 최대 1,750억 달러, 한화 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9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관세 정책의 강경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로 집권 2기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법적 정치적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국민 앞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뉴욕과 뉴저지 등 트라이스테이트 일대를 강타해 어제 센트럴파크에는 19인치가 넘는 눈이 쌓였고 관측 이래 9번째로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은 주간 완전히 날씨가 안정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주 중반 또다시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고 또 다른 눈 구름대가 접근한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눈폭풍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뉴욕을 비롯해 보스턴 등 동북부 주요 대도시들의 기능이 전면 마비됐습니다.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차량 통행은 금지됐으며 항공기는 90% 이상 취소, 70만여 가구에 정전이 속출하며 고립된 시민 구조 및 제설 작업을 위해 주방위군 병력이 투입되는 등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눈이 크게 녹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주 또다시 뉴욕 뉴저지 일대에 강설이 예보됐고 주중 또 다른 눈구름대가 접근한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부터 수요일 사이 허드슨밸리와 뉴욕시, 롱아일랜드, 코네티컷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인치의 추가 적설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적설은 아니지만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눈이 쌓일 수 있어 수요일 아침 출근길 도로 혼잡과 위험이 우려됩니다. 수요일 정오 무렵에는 대부분의 강수가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목요일 또 다른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륙 지역에 약한 눈 또는 눈비가 섞인 겨울 강수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을 지나면 주말까지 맑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요일까지 서서히 쌓인 눈이 녹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눈폭풍은 뉴욕시 일대 10년 만에 찾아온 대형 눈보라로 기록됐습니다. 월요일 오후 기준 맨해튼 센트럴파크에 19.7인치, 약 50cm의 눈이 쌓여 1869년 이후 집계된 이래 9번째로 많은 폭설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아이슬립이 31인치, 약 78cm로 가장 많은 적설을 기록했으며 이스트 아이슬립과 패초그는 각각 30인치, 약 76cm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린더허스트는 30인치, 약 78cm, 뉴요크 공항은 27인치, 약 69cm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에 대해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도로 표면이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강한 돌풍이 남은 눈을 날리며 가시거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기밀 문서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를 수사한 특검 보고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못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영구 봉인을 명령한 겁니다. 잭 스미스 전 특검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도 함께 수사해 보고서 2권을 작성했는데 대선 개입 의혹 보고서는 지난해 1월 공개된 반면 기밀 문서 보고서는 묻히게 됐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사건을 수사한 특검 보고서를 영구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문서들을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문서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보좌진과 함께 이를 숨기고 방해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은 2023년 트럼프 대통령과 전 보좌관 월트 나우타, 별장 관리 직원 카를로스 대 올리 베이라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스미스 전 특검은 기밀 문서 사건 외에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도 함께 수사해 두 사건을 각각 보고서 2권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다시 당선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대법원이 2024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 폭넓은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까지 내리면서 두 사건 모두 기소가 철회됐고 기밀문서 사건 보고서는 공개되지 못한 채 묻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플로리다 포트 피어스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가 이 보고서를 영구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의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캐넌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라는 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역대 특검 보고서가 정권과 관계없이 대부분 공개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전 특검은 기밀문서 사건 외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도 함께 수사했습니다. 이 사건의 보고서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공개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 공개를 요구해온 시민감시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스미스 전 특검이 처음부터 위헌적으로 임명됐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단 한 번의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시작될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평균 3에서 4년의 오차 범위 내에서 발병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 의과대학 연구진은 최근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에서 혈액 속 피타우 217 단백질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가 알츠하이머병 증상 발현 시기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장 내 피타우 217 농도를 분석하면 개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을 겪기 시작할 예상 연령을 약 3, 4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pTau217 수치가 높을수록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뇌에 많이 쌓여 있다는 뜻으로 이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면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의 핵심 특징입니다. 연구진은 2개의 장기 알츠하이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603명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현재 인지 기능 저하가 없는 일반인에게 임상 목적 외에는 해당 혈액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를 이끈 수잔 샤인들러 박사는 혈액 검사는 뇌 영상 촬영이나 척수액 검사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다며 알츠하이머 증상 발현을 혈액 검사로 예측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개인별 증상 발현 시점을 예측해 맞춤형 예방이나 발병 지연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알츠하이머 환자는 7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또 2025년 한 해 동안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 환자를 위한 총 의료비 지출은 3,8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여기에는 가족과 지인의 무급 돌봄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번 뷰캐넌 하원 의원은 혈액 기반 치매 선별 검사에 대한 메디케어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한 알츠하이머 선별 및 예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며 민주당 20명과 공화당 17명 등 총 3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엘라바마주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온 한인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엘라바마주 헤네거 경찰국 소속이었던 한인 경찰관 40살 조슈아 건 씨는 지난해 4월 현직 경관으로 재직하던 중 소셜미디어 메신저 앱 킥을 통해 17살 미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즉시 해고됐습니다. 권 씨는 유포 미수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3년 복역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성범죄자로 등록되며 오는 3월 16일까지 디켈브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두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그라운드를 걷는 것, 림프종 투병을 이겨낸 6살 한인 소년의 소원이 현실이 됐습니다. LA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열린 MLS 개막전에서 캐나다 오타와에 거주하는 오은우 군이 손흥민 선수의 손을 잡고 그라운드에 입장했습니다. 10살 형 연우 군도 드니 부앙카 선수와 함께 들어서며 형제가 나란히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은우 군은 2024년 9월 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재발 우려가 제기되며 가족 모두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손흥민 팬인 은우 군의 사연이 난치병 아동의 소원을 들어주는 단체 메이크 어 위시 파운데이션에 전달되면서 LA 방문이 성사됐고 LAFC 구단이 두 형제를 에스코트 퀴즈로 초대하면서 이번 특별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뉴욕 역사상 가장 길고 규모가 컸던 간호사 파업이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간호사 4,200여 명이 병원 측과의 협상 끝에 3년짜리 새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시작된 파업이 40일 만에 타결된 겁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3년 동안 임금이 총 12% 오르고 간호사 인력도 늘어납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인력 기준도 강화되며 직장 내 폭력 방지 조치와 건강보험 혜택 유지도 포함되어 몬테 피오레 메디컬 센터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간호사들은 이미 앞서 비슷한 조건으로 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본에서 택시 운전사와 목수 등 블루칼라의 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부 사무직 연봉을 추월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임금이 가장 많이 오른 직종은 택시 운전사로 6년 전보다 38% 넘게 올랐고 목수 비계공 등 건설 현장직도 30% 이상 뛰었습니다. 심각한 인력난이 임금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목수 비계공의 경우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938개에 달할 만큼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임금 수준도 달라졌습니다. 자동차 정비, 수리 종사자의 연봉은 이미 사무직을 앞질렀고 목수 비계공도 기획직을 제외한 주요 사무직 연봉을 웃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